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모의고사, 3회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요, 제인 씨와 수잔 씨가 학교에 안 온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영어로 얘기하면 yet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아직 안 온 것 같다, 이렇게 잘 어울리게 되겠네요.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주택보다 아파트를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좋아해요가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선호하다, 선호한다가 있네요.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려움과 같은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에 고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릴까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추측을 하고 있죠. 그래서요, 여기에도 이유를 나타내는 말과 maybe, 아마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어서 그런지, 지하에서 있어서 그런지 와이파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어울리겠네요. 지금 밥 먹으러 갈래요? 아니요, 이 일을 끝내다 라고 얘기했는데 after 이 일을 끝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요, 끝낸 후에, 끝낸 다음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꼼꼼한 사람이라도 서두르면 실수해요, 당연해요, 이렇게 당연하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게요, 뭐뭐는 법이다 또는 뭐뭐기 마련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찾아보면요, 실수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꼼꼼한 사람이라도 서두르면 실수하는 법이다, 실수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문장으로 연결을 해봅시다. 동생은 매일 열심히 운동해요, 건강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건강이 좋아졌는데요, 이게 왜 그럽니까? 이유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동생은 매일 열심히 운동해서, 운동하니까, 운동했기 때문에도 쓸 수 있지만, 여기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더니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매일 열심히 운동하더니 건강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세 가지입니다. 아들이 게임을 계속해요, 중독돼요, 못하게 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if가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아들이 게임을 계속하면 중독돼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시 이것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들이 게임을 계속하면 중독될 수 있으니까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연결하면 좋겠네요. 자,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다 보면 문화 차이나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다. 보통 이럴 때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좀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소극적이지 않은 것, 소극적인 것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취미 활동을 해요, 야외 활동을 해요, 동호회 활동을 해요,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활동이 아니죠. 어떤 활동이에요?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서 풀어보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3번이 가장 잘 어울리겠습니다. 자, 한국의 학교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며 일반 고등학교와 대안학교로 이루어진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다. 또한 학교 교육 이외에 검정고시를 통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자격을 얻기도 한다. 한국의 대학은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있다.
대학의 입시 유형에는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으며 특별한 전형도 있어서 뭐뭐 등 특별한 조건을 가진 학생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한국은 높은 교육열 때문에 대학 진학률이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1위이다. 이러한 높은 교육열 때문에 부작용도 있지만 높은 교육열 덕분에 다양한 분야에서 빠른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자, 한국의 학교,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는 단점, 장점, 교육열이 높은 것의 장점과 단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전체적으로 한국의 교육제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여기 기억은 특별한 조건을 가진 학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어떤 학생들을 이야기할까요? 보통은요, 외국인 또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는 농어촌 자녀 특별 전형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특별한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녀가 또 나오는데 교육열이 높은 부모의 자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수시나 정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요, 이미 대학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부터 볼까요?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주 5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쉽니다. 네, 맞아요. 회식은 회사 직원들끼리 회사 근처에서 일하는 모임이다? 아니요. 일하는 게 아니라 회식은 밥을 먹어요. 술을 마셔요.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일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자, 저녁을 먹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시간 외 근무라고 한다. 선생님, 야근 아니에요? 야근? 네, 야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시간 외 근무라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밖에 있는 근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정해진 시간은 언제예요? 9시부터 6시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9시간 맞지 않아요? 9시간 맞는데요? 아니요. 8시간입니다. 왜냐면 점심시간이 있거든요. 점심시간이 마이너스 1시간이 되니까 8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초중등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의무교육기간은 9년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이루어진다. 네, 맞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미룰 수 있다. 저는 좀 늦게 시작하고 싶어요. 네, 괜찮아요. 각 학년은 1학기와 2학기가 있으며, 네, 맞아요. 매년 9월이 아니라 3월에 1학기가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틀렸네요. 가정통신문과 알림장을 통해 학부모에게 각종 교육 정보를 안내한다. 맞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한국에서 대학 입학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대학교 시험을 보는 거, 그러니까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서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합격하는지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시, 하나는 정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시 모집은요, 학교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학생을 뽑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바뀌었죠. 대학교마다 모집 요강이 있지만 학생 선발 방법은 모두 동일하다, 똑같다라는 말인데요. 이거 아니죠.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아니고요. 수능시험은 매년 11월에 실시되며 대학 진학을 위한 중요한 시험이다. 네, 정시 모집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험이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나의 학교, 내 학교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학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씁니다. 나의 회사가 아니라 우리 회사라고 자주 이야기하죠. My country를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나보다 우리를 더 좋아하고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person보다는 어떤 그룹, 단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요, 여기서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서로 도와준다, 이런 두레와 품앗이라는 풍습도요, 공동체를 중요하는 문화에서 생긴 겁니다. 그리고 금모기 운동, 위기를 함께 극복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장례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옳은 것을 찾아봅시다. 요즘에는 주로 병원의 장례식에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식을 할 때는요, 보통 3번 절을 하는데 2번, 1번 절을 하게 됩니다. 2번은요, 죽은 사람에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죽은 사람을 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산 사람, 살아있는 사람에게 1번만 절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산다, 살고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건요, 1번, 죽은 사람에게는 2번 절을 해야 되지만 살아있는 사람에게 2번 절을 하면 실례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꼭 1번만 해야 됩니다. 자, 여기 살아있는 사람을 유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례식에 가지고 나는 돈은요, 위로한다는 뜻의 조의금을 얘기하고요. 참고로 축의금은 축하한다는 의미의 돈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서 내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례식에 갔는데 축하해요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축의금이 절대 아니고요, 조의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의금이 들어가야 되겠죠. 고인의 사진에는 1번이 아니라 2번, 유족에게는 2번이 아니라 1번 절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인을 묘지에 매장하거나 화장한 후 봉안당이나 추모공원에 모신다, 맞고요. 기억 리을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대통령의 권한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을 찾아봅시다. 범죄자의 형벌을 면제할 수 있다?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한국을 대표하여 외국과 조약을 맺고요, 국무총리나 장관 등 공무원을 임명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의 권한이 되겠죠. 그런데요,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 어디에 돈을 얼마나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예요? 이거는요, 국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입법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선거. 정부의 최고 책임자 뭐예요? 행정부의 수장, 행정부의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표 지도자가 되겠죠. 대통령은 5년마다 뽑고요, 보통 3월에 선거를 하죠. 대통령 선거가 되겠고요. 각 지역의 대표자라고 했는데 지방자치제, 지방자치단체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라고 하고요. 4년마다 실시되죠. 그래서 지방선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보기의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한강의 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 가난해도 공부하겠다는 교육열. 어때요? 노력이 느껴집니까? 어떤 의지가 느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공하고 성장하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의 배경에는 한국의 의지와 교육열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은행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이번에는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은행이라는 것은요, 보통은 시중은행 또는 지방은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금 금리가 낮은 편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굉장히 안정적이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전하다, 여기까지 알아두세요. 그리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예금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한 계좌당 5천만 원씩, 한 사람당 5천만 원 정도는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 아니요. 규모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지점수가 많다? 이게 맞겠죠. 니은,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을 보면요. 2007년에 제정된 법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종합시험에, 종합평가에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요. 2007년 법 뭐예요? 그냥 제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이다. 좀 긴데요. 이 긴 법이, 이렇게 말이 긴 법이 2007년에 제정되었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제한이라는 말은요, 한국에 있다, 한국에 있다, 한국에 살고 있다, 거주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어요.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고요. 이 법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인권 보장이 될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보기의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귀화는, 귀화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요. 한국 사람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그런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 간이귀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간이귀화 안에 혼인귀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고요. 한국에서 3년 이상 계속 생활했으며 부모 중 한쪽이 한국 국민이었던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바로 간이귀화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혼인귀화는 간이귀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역사의 흐름을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가 한번 따로 정리를 해봅시다. 먼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요. BC 2333에 만들어졌고 많은 부족 국가들이 등장했고요. 나중에 진짜 나라 같은 나라는 삼국이 있었습니다.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가 통일을 했지만 신라 시대가 아니라 남쪽에는 신라, 북쪽에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어서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나라로 드디어 통일된 왕조가 만들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고려고요. 그 다음에 조선,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고조선이 건국된 다음에 어디가 들어가요? 삼국시대가 먼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남북국시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려, 조선,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남아가라다. 남아가라다를 찾아보면요. 남아가라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고대 국가 중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여 일본과 가장 많이 교류한 나라라고 했는데요. 삼국시대에 일본과 관련된 것은 무조건 백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칠지도라는 그런 뭐 왕에게 보내는 선물, 이런 것도 다 백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본과 친했다, 일본과 교류했다, 무조건 백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인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봅시다. 이화학당 학생, 여러분들이요, 여기까지만 보고도 유관순 누나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3.1운동, 이때는 당연히 유관순 누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3.1운동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유관순 누나가 되겠고요. 홍길동전을 지은 사람은 허균이지만 허균의 누나예요. 허균의 누나는 허난설헌 씨입니다. 허난설헌이라는 굉장한 문장가가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지역 뭐가요? 옳은 것 맞는 것을 찾아봅시다. 1000만 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에는 1000만 명 사는 곳은 서울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1000만 명이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요. 아주 좁은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의 특징은 여기에 딱 나와 있죠. 대형 백화점, 복합 쇼핑몰이 모여있는 한국 최대의 상업 중심지가 맞고요. 자, 2번은 한번 봅시다. 정부 주요 기관들이 옮겨오면서 행정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고 있는 것은요. 세종특별자치시가 되겠습니다. 자, 충청 지역에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요. 새로운 행정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따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귀화용 문제, 심화 문제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험과 그리고 공공지원, 공공부조를 따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사회보험은요, 별명이 4대 보험입니다. 4대 보험이니까 4가지가 있겠죠. 건강보험이 있고요. 이거는 건강, 의료, 병원 서비스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산업, 재해, 보상, 보험 너무 길죠. 그래서 이것을 산재보험이라고 짧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보험이 아니라 국민연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사회보험과 공공부조가 있는데 이 사회보험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전체에게 서비스가 보장이 되는 거고요. 공공부조는 부조, 돕다라는 뜻이거든요. 누구를 도와줍니까? 국민 전체를 도와줍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자,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면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거죠. 저소득층. 그래서 이거를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사회보험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4대 보험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니까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뭐가 있어요? 건강보험이 빠졌네요. 건강보험까지가 4대 보험인데요. 의료급여제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조, 가난한 국민들, 어려운 국민들을 돕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광복 이후 한국이 분단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됐습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요. 바로 이어진 게 바로 분단이 된 겁니다. 자, 대한민국의 영토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38도를 기준으로 여기는 당시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여기는 미국이 간섭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요, 여기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요. 북쪽은 소비에트 연방, 소련의 영향을, 남쪽은 미국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분단이 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남한만의 정부를 구성했다.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 1948년 8월 15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은 이미 소련과 미국의 영향으로 분단이 된 상태에서 다시 합치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정부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자, 이것보다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보기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선거, 투표.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정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 선거 말고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SNS, 그 다음에 뭐 다른 인터넷 게시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요. 집회나 시위에도 참가할 수 있고 어떤 집단에,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사회 경제 체제가 잘 작동하도록 돕는 정부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시장 경제 체제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경쟁을 하고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거, 물건을 사고 팔고 경쟁하고 발전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면 정부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규제를 한다. 이렇게 질서를 지키게 한다라는 건데요. 여기를 보면 정부가 경제활동 전반을 계획한다. 전체를 계획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자유경제체제, 시장경제체제와는 좀 다른 느낌의 것이죠. 그래서 1번은 다른 체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기의 내용을 통해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걸 보면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 배우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3년 이상 알 수 없다. 뭐 실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부부로서 동거하지 않거나 상대방을 부양하지 않을 때 돈으로 돕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양을 하지 않을 때,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혼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배우자라는 것은요, 부부 중에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해도 괜찮습니다. 정당하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틀린 것을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정당이라는 어떤 정의, 그 뜻은 뭐냐면요. 정치적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이 만들어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을 얘기합니다. 거의 데피니션이 되겠죠. 여러 가지 공약과 정책을 개발하고 다른 정당과 경쟁해야 되죠. 자, 이것이 목적이죠. 그런데요, 2개 이상의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복수정당제를 보장하는 건 맞는데 민법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법, 헌법에서 그렇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아니라 헌법이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가, 나에 들어갈 말을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 그러니까 뭐 부동산, 주식, 아니면 뭐 은행, 금융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면요, 나중에 이익을 볼 수 있죠. 물론 손해도 볼 수 있지만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익 중에 한 종류가 뭐냐면 주식 투자를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죠. 어떤 회사가 이익을 많이 받는데 제가 거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럴 때는요, 여기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요, 나는 나라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국가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채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국가 채권보다는요, 국채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래서 회사채, 국채라는 것은 채권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3강, 그러니까 3회 모의고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4강, 4회 모의고사를 들고 찾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